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1일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. 네, 그렇죠. 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가 되는 건데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65세 이상 버스비 전면 무료화, 교통혁명이라는 글 내용입니다. 아, 그 글이요? 네. 이 정책이 정확히 뭔지, 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죠. 자, 그럼 이 정책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. 만 65세가 넘으셨다.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버스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? 맞습니다. 뭐 일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100% 무료. 이게 핵심이죠. 100%요. 시내 버스나 또 뭐 농어촌 버스, 마을 버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. 네, 대부분 포함됩니다. 이게 단순히 교통비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권 보장, 또 사회활동 참여 이런 걸 좀 더 북돋우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봐야겠죠. 중요한 시도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요,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바로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 신청주예요? 네. 아,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? 네, 그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 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. 아하, 그럼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? 보통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센터 이런 곳을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. 네. 뭐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미리 확인해야겠네요. 네, 그래서 거주하시는 곳의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신청하고 나면 보통은 이제 교통카드에 그 혜택이 연동되거나 아니면 사용하신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. 환급 방식도 있군요. 네. 근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면 65세가 넘으셨더라도 요금이 그냥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아,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. 신청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는데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꽤 다르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게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. 연령 기준부터 다를 수가 있어요. 연령 기준도요? 네, 어머. 예를 들면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. 울산은 또 만 75세 이상 이렇게 자체 기준이 있기도 하고요. 와, 차이가 꽤 크네요. 네, 그리고 지원되는 그 교통수단 범위나 아니면 신청 방식 또 지원 형태도 다 제각각이에요. 뭐 매달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거나 다양합니다.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철 무료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죠? 네, 맞아요. 그런 식으로 기존 정책이랑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전국 무료화라는 큰 틀은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. 네, 복잡할 수 있겠네요. 정말 발품 팔아서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네요. 네. 그런데 이런 복잡함 속에서도 이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꽤 명확합니다.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한 복지 비용 지출, 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. 어떤 의미일까요? 소위 생활권 복지라고 하죠.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드리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이동, 접근성 이런 걸 보장하려는 시도인 겁니다. 아, 생활권 복지. 네. 전문가들은 이 이동권 보장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또 고립감을 줄여줘서 장기적으로는 정신적,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분석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오, 이동권 보장이 건강,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. 흥미롭네요. 네. 그리고 또 연간 한 1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그 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그냥 저축되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.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. 확실히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.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. 그 자료에서도 언급된 좀 고려해야 할 점이나 과제 같은 것도 있었죠? 맞습니다. 네. 중요한 질문들이 좀 제기됩니다.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. 그렇죠.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또 이게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뭐 청년 세대와의 어떤 부담 형평성 논란 이런 게 생길 여지도 있고요. 세대 간 형평성 문제? 네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
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겠죠. 이건 뭐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네, 지속 가능성 문제군요. 자, 오늘 우리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정책에 대해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. 네, 전국적인 변화의 시작이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정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또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이 정책으로 이제 확보된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단순히 그냥 이동하는 것,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을 정말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활발한 사회 참여나 공동체 기여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세심한 고인과 지원을 준비해야 할까요? 아, 이동의 자유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. 네. 당신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